안녕하세요. 평택 지지역방송국입니다. 오늘은 신탁 등기된 원룸 임대시 주의사항. 그러니까 신탁 등기된 원룸을 우리가 세를 얻는 게 좋을까요? 안 얻는 게 좋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분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좀 깊숙이 이론과 실물을 겸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이제 근저당이 뭐고 신탁이 무언가 이걸 살펴보고, 그다음에 신탁 방식이 어떤 흐름으로 돼 있는가 이걸 살펴보고, 그다음에 신탁 임대시 어떤 것이 중요한가, 그리고 계약할 때 문구는 어떤 문구를 넣어야 되는 건가 그걸 살펴보고, 우리가 또 한번 구체적으로 가서 이 대출을 근저당 대출이 낫냐 신탁 대출이 낫냐 이걸 한번 살펴보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저당이 뭐고 신탁이 뭡니까? 근저당, 일반 아파트 대출 받을 때 근저당 설정하고 융자 받는 식이 근저당 방식이고, 신탁 방식은 뭐냐면 담보신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신탁회사에서 수익권 증서를 발행하고 수익권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받는 거예요. 좀 특이한 대출이죠. 앞으로 융자가 신탁 방식으로 많이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개 업무를 하거나 내가 집을 얻을 때 신탁된 융자가 있는 집을 얻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에요. 자, 그건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 근저당과 신탁의 차이를 한번 저가 살펴봤어요. 어떤 건가. 그래서 요거는 좀 굉장히 깊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블로그에다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나중에 시간 되면은 제가 이론에 대해서 한번 깊숙이 나누는 시간이 가졌으면 소원합니다. 자, 구조 방식은 이제 이 부동산 소유주가 있고 부동산 신탁사가 있고 그 다음에 수익자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 소유자가 융자를 받고 싶다 그러면 부동산 신탁회사에다가 이 담보신탁을 의뢰하고, 그러면 그 담보신탁을 갖고 요걸 갖고 은행에서 수익자에서 융자를 해주는 구도예요. 그래서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하고 융자를 받는 이런 식이죠. 그래서 뭐 절차 이런 게 나와 있고,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많이 좀 안정화가 돼요. 왜냐하면은 갑자기 집이 경매가 되거나 뭐 세금이 압류되거나 이런 게 있는데, 신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좀 그런 것이 좀 들어오기가 좀 제한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 신탁이 좀 대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럼 신탁을 임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월세를 놓다 그러면은 그냥 개인 구자에도 막 넣고 그러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고 신탁계좌에 넣어야지 이 효력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동의 없이 체결된 것은 무효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탁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이런 데서 신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신탁 계약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주의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잖아요. 이걸 보면은 이제 갑구는 소유권이고 을구는 권리관계예요. 그래서 갑구에 이제 신탁사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소유자가 신탁회사다. 아무 신탁 등기가 되어 있구나. 이거 담보신탁이구나.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거를 은행이나 신탁회사에 확인하면은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 입금을 개인에다 넣으면 안 돼요. 신탁회사에다 넣어야 돼야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집을 얻는 분들은 뭐 개인보다도 오히려 신탁회사에다가 계약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제 보증금 보호 문제 이런 것이 이제 제한이 될 수가 있어요. 대항력이라 이런 걸 잘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 그다음에 신탁 원부가 있어요. 원부를 보면은 이 신탁이 어떠한 내용이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탁 원부도 요거를 발급 받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신탁 임대시 주의사항을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탁회사 반드시 신탁회사의 동의 또는 직접 임대인 자격으로 계약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회사의 동의 그리고 직접 그 계좌로 넣는 게 좋다 그러시고, 단서사항에 있을 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항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탁 등기된 임대차 계약의 단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대항력이 좀 제한되거나 보증금 반환했을 때 위험이 좀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조건을 잘 사용하면은 상당한 강력한 장점이 있어요. 왜냐? 신탁회사가 신뢰가 높기 때문에 뭐 계약의 투명성이라든지
보증금 반환할 때의 안정이라든지 뭐 불법 전세, 위조 계약을 차단한다든지 이런 게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신탁 방식의 임대차는 임대인에게도 유리하지만 임차인에게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신탁회사의 동의서나 날인이 확보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신탁원부의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보증금 보호 방법을 체크하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신탁 등기된 아파트를 계약할 때는 좀 주의될 사항을 제가 평택 지지역방송국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